월급 30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왜 매달 통장은 텅 비어 있을까요? 혹시 나만 이런가 생각하며 답답해 하셨다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수많은 직장인이 겪어온 이 문제, 오늘은 단순히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신이 미처 몰랐던 월급 300만 원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과연 당신의 돈은 어디로 새고 있었을까요? 돈을 아끼지 않아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20, 30대 직장인이 월 300만 원 내외의 수입으로 비슷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 문제라기보다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월급 300만 원이 사라지는 4가지 핵심 원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인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지출의 덫. 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지출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 달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하는 구독 서비스, 퇴근길에 커피 한 잔, 친구들과의 가벼운 식사 후 배달 앱을 통한 야식 주문, 그리고 무심코 결제하는 소액 웹툰이나 게임 아이템 등 이런 지출은 한 번에 큰 돈이 나가지 않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소액 지출들이 쌓이면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은 물론 30만 원 이상까지도 쉽게 불어납니다. 매일 마시는 4,0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한 달이면 8만 원,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OTT 구독료를 합치면 또 몇만 원. 여기에 배달 음식과 소액 결제까지 더해지면 당신도 모르는 새에 텅 비어버린 통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인 두 번째.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수준도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주말마다 값비싼 브런치 카페를 찾고 취미 생활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만 원을 쓰던 취미에 10만 원을 쓰고 한 번 외식할 때 3만 원을 쓰던 것을 5만 원짜리 레스토랑으로 바꾸는 식이죠. 이러한 소비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득 증가분만큼 저축액을 늘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월급은 늘었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는 기분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인 세 번째. 비교 심리와 사회적 압박. 20대 후반 직장인 민수씨는 월급 300만 원을 받지만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SNS에는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구매하는 사진이 가득하고 동료들은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민수씨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무리해서라도 친구들의 소비 패턴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비교 심리는 단순한 과소비를 넘어 나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보상 심리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오히려 자신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원인 네 번째. 구조적 현실. 300만 원의 구매력 하락 충격적일 수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300만 원의 가치는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세요. 당시 300만 원의 구매력과 지금의 300만 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인 가구의 월 평균 최저 생계비는 약 21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300만 원으로는 저축까지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결책 첫 번째. 스마트 예산 관리 막연한 절약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지속 가능한 나를 위한 지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매달 나가는 구독 서비스, 통신요금, 보험료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해지하세요.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는 잊기 쉬우니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변동 지출을 관리하세요. 가계부 앱을 활용하여 3개월간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식비 50만원, 문화생활 10만원처럼 현실적인 예산을 쓰세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을 정하고 초과했을 때는 다음 달 예산에서 조정하는 유연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선저축 후소비 원칙을 지키세요. 월급날 가장 먼저 저축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득의 50%는 필수 지출, 30%는 선택 지출, 20%는 저축 및 투자로 배분하는 50, 30, 20 법칙도 효과적입니다. 해결책 두 번째. 재무심리 관리. 돈을 모으는 것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행위를 넘어 재무심리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넷째, 명확한 재무 목표를 쓰세요.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1년 안에 500만 원 모아서 유럽 여행 가기, 3년 안에 종잣돈 3천만 원 모으기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시각화하세요. 목표가 명확해야 동기부여가 되고 절약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세요. 나는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나는 매달 꾸준히 저축하고 있어, 나는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와 같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세요. 여섯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저축에 성공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해주세요. 이는 지속적인 재무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해결책 세 번째, 소득 다각화와 투자 학습 지출 관리와 재무 심리 개선만큼 중요한 것은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자기 개발을 통해 몸값을 올리세요.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외국어 학습, 새로운 기술 습득 등을 통해 현재 직장에서의 가치를 높이거나 이직을 통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덟째, 소액 부업 또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 운영, 프리랜서 활동 등 자신의 재능이나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처음에는 소액일지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월급 외 수입이 생겨 재정적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홉째, 투자에 대한 꾸준한 학습과 소액 투자를 시작하세요.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해 공부하고 여유 자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소액부터 투자를 시작하며 경험을 쌓으세요. 무리한 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학습하고 분산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무리 월급 3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원인을 이해하고 9가지 해결책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라면 분명히 통장 잔고는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월급 300만 원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는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